관성 질량과 등가 원리. 이것은 앞에서 중력은 왜 너무나 약한가,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 이어서 이제 관성 질량과 등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시 중력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가? 이것은 이제 개요, 자주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왜 행성이 공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가 설명을 했고, 중력 질량,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중력에 의해 가지는 질량, 뭐 F는 mg죠. 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지구 모든 곳에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가 잡아당긴다. 이게 이제 그 중력 질량이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중력은 왜 너무나 약한가. 이거 행성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행성과 행성이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이걸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 방향이 이게 현실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중력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보면은 지구다. 지구가 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다. 지구 속에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 속에 어미 블랙홀이 있어. 그 어미 블랙홀이 얘를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거죠. 여기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간들이 지구를 향해서 막 수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지구에서. 지구가 그러면 이거 뉴턴도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아닌 거죠.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공간을 잡아당긴다가 아니라 지구의 수직 방향,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관성 질량, 가속도에 대한 저항력.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모든 물체는 이제 중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속을 하면 뭐 힘을 이렇게 줬다고 하죠. 힘을 주면은 그에 대한 반대의 힘이 이제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저항력. 이 저항력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건데, 등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다.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즉 이것과 이것은 필히 같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같은가? 분명 다르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른데 왜 이게 같은가? 질량이 같은가? 그것이 이제 그래서 등가 원리이죠. 묻지 마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묻지 말라가 아니라 어미 블랙홀에 의하면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관성이 뭔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힘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힘이 없을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즉 10m/s로 가요. 앞으로 진공 상태에서 방해를 안 받는 10m/s로 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10m/s로 계속 직진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 방향으로 계속 10m/s로 직진을 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려면은 왜 내가 힘을 줘야 그게 방향이 바뀌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밑에 어미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있고, 이건 앞에서 이제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에서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있고,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력 선이죠. 이 자기력 선을 이제 휘는 게 중력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 우리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자기력 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어미 블랙. 그러면 어디에 있냐? 안 보이죠. 왜? 알파 차원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즉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자기력 선입니다. 이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러면 요렇게도 못 가고 요렇게도 못 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확도 알파, 요 길이가 알파거든요. 불확실성이 존재는 해요. 그런데 또 명확하게 여기에 있으면 명확하다, 여기에 있으면 약간 불확실하다. 갇혀 있다, 우리 공간은. 그래서 이게 우리 공간입니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이 지구를 당깁니다. 왜 당기느냐? 좀 그건 이제 앞에서 제가 잔뜩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수직 방향, 우리 현실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당긴다. 그러면은 당기면 뿡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자기력선이 선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허공에 붕 떠 있다. 이게 정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뿡 들어가서 이렇게 가죠. 이게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 뭐가 여기죠. 당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뭐가 당기잖아요. 뭐가 이렇게 당기냐는 거죠. 지구가 당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그죠. 요것만 이게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구가 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 그림과 이 그림 정확히 똑같죠. 근데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미 블랙홀이 지구를 당기니까 얘가 휘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이게 정지 상태 이 그림이다. 그럼 또 이 그림이 맞느냐? 또 이 그림도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이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이게 알파란 말이에요. 알파.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떤 그림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의 차원이 아니다. 알파의 차원이다. 약한 등속, 속도가 적게끔 이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얘를 등속, 이건 정지고요. 얘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력선이 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휘어져야 됩니다. 자기력선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얘를 밀면은 이 힘이 얘를 이렇게 밀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얘를 미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요쪽 자기력선은 약간 요만큼 화살표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등속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력선 모양의 변화가 없고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죠.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왜 펴지느냐? 펴지는 건 당연히 자기력선이니까. 이 자기력선은 원래 팽팽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펼쳐지려고 하죠. 자기력선은 그 힘 모르겠습니다. 텐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장력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직진하려고 하는 애는 앞으로 한번 직진해서 이렇게 그럼 계속 이렇게 자기력선이 똑같이 휘어진다는 거죠. 계속 등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을 바꾸려면 반대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력선의 모양을 바꿔야 한다. 이제 관성 가속, 관성인데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이 등속 이거는 설명을 했고 물체의 상태가 변할 때 물체의 저항력 도대체 어떻게 가속이나 감속을 하면은 저항이 발생을 하냐는 거죠. 힘이 그게 뭐냐?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절대.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여기 닿지가 않아요. 못 닿습니다. 여기 못 닿죠. 요 위로는 중력이 끄집어 당기니까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이 빨간색이 밀어냅니다. 이게 빨간색을 밀어내는 거죠. 서로 청력.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이고 관성 가속의 속도를 더더욱 빨리 속도를 점점점 증가시켜서 한번 이렇게 간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자기력선 모양이 이거는 이제 등속이죠. 등속인 자기력선 모양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빠르면 얘가 더더욱 이렇게 직선으로 가겠죠. 이 모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양. 그럼 여기 힘하고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게 어느 방향? 알파 방향이라는 거죠. 알파 방향의 힘의 균형이 깨졌다. 여기는 힘의 균형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게 알파 텐션, 고무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알파 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 벡터가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느 방향? 알파 방향으로. 이게 관성 가속하는 특징이 아니냐.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 선이, 이 선이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가속을 하면은, 이건 등속을 하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좋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속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는 안 갈 거라는 거죠. 분명 가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를 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입자가 파고들지 않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자기장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가속이. 아니면 자기장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건가? 근데 답은 이쪽 방향이지 않나. 이것도 말이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현실이죠. XY 현실로 이렇게 간다 하고 자기력선을 더욱 파고 들어간다 라는 것도 이제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강한 등속은 뭐냐? 등속인데 강해요. 이게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좌측과 우측의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모양이 같다. 그러면 등속이 되는 거죠. 강한이라요. 강한 등속. 이게 모양은 같고 강한 등속이다.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파고들어야 돼. 어미 블랙홀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럼 질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속도가 줄어들었다. 멈췄다. 하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 중간 과정 속도가 멈췄어요. 속도를 점점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키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100m/s로 이제 100m는 10km/s 엄청나게 가속을 시킨 거죠. 그러면 강한 상태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힘을 가해 가지고 여기 차이점이 뭐냐? 이거 중력 아니면 중력 방향.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다. 모양은 똑같은데 단지 알파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과 가까워졌다. 이게 절대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성하고 절대 중력하고 같은 거 아니냐.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게 결국 이렇게 하면 설명해요. 그죠? 이것과 이것이 과연 같으냐. 수학은 같다는 거죠. 계산값. 왜냐 이게 알파 고무줄이 있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 고무줄에 텐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가나 그 텐션의 성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방향만 다를 뿐인 거죠. 여기의 힘이나 수학적으로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상태가 변할 때 물체의 저항력, 이거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데 그 고무줄 모양이 바뀌는 거다. 등가 원리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 수학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수치가 같다. 근데 방향은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결국 같다는 거죠. 이게 논리가 중력 방향은 다를지라도 결국 논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시작과 끝이 이 관성의 특징과 같다는 거죠. 이거 시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등가 원리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힘. 어미 블랙홀이 당기는 힘이죠. 어미 블랙홀이 당긴다. 상대 힘이 있죠. 또 절대 좌측 힘 더하기 절대 우측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좌측 힘, 요거 우측 힘. 이게 어미 블랙홀이 당기는 것과 이게 어미 블랙 자기력선이 이게 팽팽하게 펴지려는 힘이 이제 서로 같으면은 정지. 이게 결국은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 전기장의 작용으로 가속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 질량. 근데 이건 중력이에요. 중력의 개념. 근데 이게 전기장이라 그러면 전자기력 아닙니까?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분명 다른 거죠.
거기에도 이제 질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중력이 질량, 중력이나 뭐 관성의 질량이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또 전기장에도 관성 질량이 있느냐,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는 제가 알파다, 중력, 관성력 알파의 세계이다. 제가 앞에서 전기장은 베타의 세계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력, 전기장 이거 베타의 세계이다. 이건 베타의 세계. 베타의 세계는 할미 블랙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왜 관성질량이라는 게 생기느냐? 전기장의 힘은 베타 힘이니까 베타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체라는 거는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고요. 강력은 왜 가장 강한가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 이건 전자. 이거는 이제 원자핵. 원자핵은 베타 세상이다. 그러니까 전자기장. 베타죠, 베타. 전자기장이 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란 알파의 세상이에요. 중력은 알파를 끌어당기는 거고, 전자기장은 베타, 아니, 다시 설명하자면, 중력은 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얘를. 얘를 끌어당긴다는 게 뭐냐? 결국은 알파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알파 속에 질량이 있다는 거죠. 얘를, 또 다르게 말하면 얘를 끌어당긴다. 얘를 끌어당기면, 얘를 끌어당겨보죠. 그럼 얘도 끌려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중력이고, 그 전자기장은 베타, 얘를 끌어당기니까, 얘도 끌려와야죠. 얘를 끌어당기니까, 얘가 또 끌려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질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자기장에서도 질량이 존재하고, 중력은 얘를 끌어당기니까 질량이 따라가는 거고, 전자기장은 베타를 끌어당기니까 전자가 따라가는 거고, 결국, 뭐, 수학으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전자기장 속에서도 관성 질량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두 질량이 같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어미 블랙홀이다. 어미 블랙홀이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속성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미 블랙홀이 딱 존재한다면 근본적인 속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휘어진 시공간. 이제 그러면 XY, GT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건 수학이고, 왜냐하면 수학인 이유가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물리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다. 요거 이런 세계. 이런 세계를 표현하는 게 이게 중력장 방정식일 것이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XYG 더하기 알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알파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것이 물리다.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어라. 여기서 또 물음표라고 제가 쓴 거는 이게 일단 겉보기 관성, 절대 관성, 겉보기 중력, 절대 중력. 이제 또 저도 헷갈리니까. 여하간 핵심은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은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어야 된다. 중력은 시간의 흐름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향한다는 것. 중력이 왜 시간의 흐름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까? 중력이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결코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간이 이건 X1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이 축이 이게 우리의 축이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럼 방향은 반드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중력의 방향은 빛은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 여기서는 제가 또 물음표 있는데, 왜냐하면 빛은 제가 주장하기로 빛은 베타예요. 베타의 세상. 중력은 알파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이 왜 중력에 의해 휘어지냐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일단 베타는 알파에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입자가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고 베타가 이거죠. 베타는 이렇게 있으면 파동입니다. 이게 파동은 빛이죠. 파동은 필히 알파에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안정적.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광전 효과가 이거다. 파동이 전자에 달라붙어 가지고 입자가 된다. 그것 때문에 빛이 이렇게 중력 방향 쪽으로 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 중력장 안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유낙하하죠. 이거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뚝 떨어진다. 뭐 이거 질량과 전혀 관계없다. 자기장 기울기 방향의 양음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게 힘이 발생한다. 여기라는 거죠. 여기 기울기의 양음 변화 여기죠. 여기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냥 쿨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휘어져서 그런다고. 공간이 휘어져서 그런 겁니다. 가속을 할수록 질량 입자는 아래쪽으로, 공간 입자는 위쪽으로 분리되려고 한다. 물음표. 이건 제가 또 제 생각인데,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전자가, 이게 전자, 요거는 이제 원자 핵. 이렇게 좋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속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질량은, 제 생각은 질량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 블랙홀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 쪽을 향하고, 그러니까 이거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얘를 파고 들어간다. 어미 블랙홀 쪽으로 향하고, 전자는 이게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 이유는 또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중력은 S 어미 블랙홀이 N 우리 물체를 당기는 것이다. 즉 도대체 중력이, 여기 어미 블랙홀이 분명 질량이 있죠. 어미 블랙홀이라는 질량이 이 지구라는 질량을 잡아당기는 것이냐. 근데 분명 생각하기로, 아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밧줄이 있어야 잡아당길 거 아니겠습니까? 중력 밧줄? 그걸 이제 저쪽 그 표준 물리학에서는 중력자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S극이에요. 얘가 S극이고 얘가 N극이에요. 이게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량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N전자하고 여기 S전자가 잔뜩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N전자와 S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럼 끌어당기면 밧줄, 여기 끌어당기면 좀 밧줄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밧줄이라는 거죠. 밧줄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질량이 질량을 끌어당기는 거 아닌 것 같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는 이렇게 S 전자들이 잔뜩 쌓여 있고, 우리 세상에는 N 전자들이 막 있는 거죠. 얘네들이 밧줄로 막 연결을 하려고 하는, 얘하고 막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력 아니냐. 절대 중력. 한 가지 아이디어는 양성자는 전자를 빼낸 거예요. 얘를 빼낸 겁니다. 얘를 빼내면은 이제 뭐 원자 핵, 양성자. 중력 질량이 존재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관성 질량, 전기장 관성 질량이겠죠. 얘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알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중력은 알파예요. 알파가 사라지면 원자 핵, 양성자는 중력 질량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거는 이게 베타죠. 이거는 요거만 존재하는 거죠. 관성 질량 요거만. 전기장 관성 질량. 만약에 이게 저도 모르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원자 핵과 양성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다른 거죠. 뭔가 관성 질량 뭐 전부 다 이제 새로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 극성의 힘, 즉 이제 어미 블랙홀이 절대 중력이라는 거죠. 절대 중력은 절대 관성력과 같고 이것이 바로 양력이다. 알파의 세계, 알파의 힘이다. 알파의 힘끼리는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에 절대가 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성력 아니고요, 절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력, 절대 중력 크기는 양력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제 생각으로 양력하고 같은 거 아닌가. 알파의 세계다. 관성, 독립힘인가 아니면 중력인가. 또 여기서 앞에서 저도 또 여기서 애매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수학적 크기는 같다. 뭐 이거 어차피 고무줄 1차원 아니겠습니까? 1차원의 텐션이기 때문에 수학적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중력은 이쪽 방향인데 그 관성 가속 요거는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수학은 같다. 길이, 시간, 질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미 블랙홀 관점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게 절대 관점이죠. 절대적으로 어미 블랙홀 관점에서 어미 블랙홀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정의가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정의가 될 것이다. 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원자와 원자의 결합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중력 그런 거 아니고 또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원자와 원자의 결합 힘이 도대체 뭐냐? 알파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다. 즉 체외각 전자의 개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자가 양성자가 이것은 앞에서 강력은 왜 가장 강한가 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두 개가 베타가 원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베타가 하여튼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모자라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막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또 껍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하면 또 껍질이 또 있고 또 껍질이 더 있고 공간을 막아야 되는 거 완전히. 얘가 베타 여기는 우리 세계는 XYG잖아요. XYG 알파 베타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고 얘가 베타가 이렇게 못 새도록 공간을 막아야 되는 거죠. 똘똘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이게 전자가 방어막을 치는 그 공간의 너비, 뭐 공간이 이렇게 이제 넓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한 4개? 8개? 예를 들어서 8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8개가 존재해야 그 방어막이 방어가 되는 거죠. 그 차원의 방어가 된다. 즉 이게 도대체 왜 원자의 결합힘, 뭐 체외각 전자의 개수가 뭐 2개, 8개 등등 그렇게 결정이 되는가? 알파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베타 차원이 세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뭐 8개, 뭐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 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성 질량과 등가 원리, 뭐 아인슈타인이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어미 블랙홀이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